안녕하세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아 얼마 전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한 올해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둘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이렇다 할 준비를 해놓은 건 없는 편이에요. 심지어 아직 남자친구 집에는 인사도 안 드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인사를 드리러 갈 일이 없을까 싶은데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일단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진작에 인사를 시켰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남자가 나이가 어려서 괜찮겠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요즘은 만나이를 쓰잖아요? 만나이를 쓰면 동갑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제 생일과 남자친구 생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나이를 안 쓴다고 해도 뭐 한 살 차이면 솔직히 엄청 어린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사회생활도 일찍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형님 하면서 따르는 회사 후배들도 여러 명 있고 군대에서도 분대장인가 뭔가 하면서 아직도 그때 후임들하고 연락하면서 지내는 거 보면 리더십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연애할 때도 데이트 장소라든지 이것저것 먼저 알아오고 뭐를 할지, 뭐를 먹을지 제 의견을 묻는다기보다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서 리드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만나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저보다 연상이었던 남자친구들보다 듬직한 면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리다고 한들 저보다 어른스러운 면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지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결혼하면 필요할 때 의지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는 말이지요. 남자친구 집에 아직 인사를 드리러 가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거랑 인사를 못 드리러 간 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실은 남자친구한테는 낳아주신 어머니는 계시지만 키워주신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것만 알았지 거기에 얽힌 자세한 내막은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쉬쉬하는 편이기도 했고 가정사가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 저도 일부러 알려달라고 캐묻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고 저희 집에 인사를 시킨 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자기 가족에 얽힌 이야기를 처음 저에게 해줬어요. 그때까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길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머님이 남자친구가 어릴 적에 새살림 차려서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새살림 차린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거의 한 동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까이 사는 사람이었답니다. 어머님이 집안일만 하고 사는 거 지겹다며 뭐 새로운 걸 배워보겠다고 컴퓨터 학원을 등록했는데 거기 원장하고 눈이 맞았다고 해요. 그 원장이란 사람은 사별해서 혼자 살고 있었다는데 그냥 새살림 차리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남자친구 밑으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둘이 어린 마음에 엄마 보고 싶다고 학원까지 찾아갔다가 어머니한테 니들이 여길 왜 왔냐고 혼내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동생이 어린 마음에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칭얼대고 그랬다는데 그때 남자친구 생각에 저러다간 동생이 삐딱선을 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기라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다 다짐하고 일하러 나가신 아버님을 대신해 동생을 이끌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자친구의 그런 리더십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온 습관인가 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그 모습 뒤에 그런 슬픈 과거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아직 한참 때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던 것도 하루라도 빨리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있기도 했다네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자기가 이토록 외롭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남자친구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였다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어린 자식 둘을 내팽개치고 새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지척에 살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한 말을 꺼낸 어머니가 미웠을 텐데 남자친구 말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보다는 그리움이 더 커 보였어요. 심지어 여지껏 혼자 몸으로 자식 둘을 키워오시고 독립시켜준 아버님에 대해서는 그런 노고에 대한 감사함보다 대체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길래 집을 나가게 만들었냐는 원망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백번양보에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부재가 컸던 만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미워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어쨌든 고생하신 건 아버님이 다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외로 남자친구는
아직 독립 못해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동생 때문에 아버지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거지. 동생만 독립하면 당장 아버지 보고 살 일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를 집에 인사시키지 않고 있던 거였지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 남자친구 생각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싶었어요. 결혼식 올릴 때 혼주석을 비워둔다고 한들 본인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남자친구를 인사시킨 지 며칠이 지나서 남자친구의 주도로 일단 남자친구의 동생을 먼저 만나보게 되었고, 그날 남자친구가 조만간 어머니랑 상의해서 날 잡을 테니 결혼 허락 받으러 거길 다녀오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학원까지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어머님하고는 그 뒤로 연을 끊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취직하고 나서 집에서 나와 독립한 시기부터 어머님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새로 알게 되었지요. 어떻게 자기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래도 모자간인데 지난 날은 다 잊고 잘 지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남자친구 동생은 어릴 때 충격이 너무 컸던 나머지 아직도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쭉 가족들 모르게 해서 어머님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아직 말을 안 한 저희 결혼 소식을 어머니한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어머님, 아버님 양쪽 다 인사 안 시키고 결혼식 때도 혼주석을 비워둔 채로 진행하자고 했으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호적상 실제 가족인 아버지는 빼고 이젠 남이 되어버린 어머니한테만 인사를 시키겠다니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았고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걱정도 생기게 되었지요. 저를 아버님께 인사시킬 생각이 없다는 건 곧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부터 전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은데, 자이던 타이던 아버님이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건 예상했지만 어머님만 참석을 하시게 되는 건 예상 못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랑 측 혼주석에는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건지, 아니면 새 살림 차린 그쪽 집 아저씨가 같이 혼주석에 앉게 되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한테 어머님은 하객으로 오시는 거냐 혼주로 오시는 거냐 물었더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혼주석에 자리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살짝 화가 난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한테 피덩이 같은 두 자식 버리고 새 살림 차린 당신 어머니는 혼주석에 앉을 자격이 없으니 결혼식에 부르더라도 하객석에 앉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했고요. 제가 고리타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이 일륜지대사라고 하는 만큼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가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건데 서류상 한 가족인 아버지는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고 이젠 남의 가족인 어머님과 완전 생판남인 그 집 아저씨를 저희 부모님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부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혼주석에 계신 어머님 옆에 그 새 살림 차린 아저씨가 앉을 거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괜히 더 따지고 들어봐야 말다툼만 일어날 것 같아서 저도 거기까지만 말하고 다른 말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한 만큼 대화로 충분히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아직도 한 집에 같이 사는 동생이 있는데 심지어 동생은 어머니를 두 번 다시 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마 아버지 모르게 결혼을 할 수나 있을 리가 있겠나 싶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 남자친구가 다음 주 주말에 시간이 되느냐고 물어왔어요. 어머니랑 약속 잡아놨다고 되도록이면 시간 비워놓으라는데 올 것이 왔구나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이러다간 아버님은 결혼식장에 발도 못 붙이고 혼주석에는 생판남이나 마찬가지인 모르는 아저씨가 앉아있을 것만 같고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니까 인사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혼주인 아버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 후에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여지껏 평생을 어머니가 없는 거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일도 아니라고. 어차피 너도 우리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지 않냐며 원래 없던 사람인 셈 칠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냐는데? 워낙에 고집을 부리기에 일단은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아직 어머님을 만나기로 한 날까지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지라 어떻게든 남자친구 설득해서 아버님한테 먼저 인사를 올리던지, 정 안 되면 어머님 먼저 만나 뵙고 나서 아버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고 싶은데
부모님 축복 속에서 결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 가정사인데 제가 너무 오지랖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남자친구가 취직한 이래로 독립해서 나와 살고 있긴 한다지만 남자친구가 자라온 과정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전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남자친구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한가족인 아버지는 결혼식에 부르지 않고 어릴 적에 자식들 두고 집 나가 새 살림 차린 어머니를 혼주석에 앉히고 싶어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결국엔 남자친구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예정된 대로 어머님을 찾아뵙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다시 적게 되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곳 근처였어요. 새 살림 차렸을 때는 한 동네에 가까이 살았다더니 기차로 1시간 반을 가야 할 만큼 먼 곳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니 남자친구 어머님만 혼자 계셨어요. 새 살림 차리신 분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하나, 아저씨라고 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그것만큼은 참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당연히 호적상으로도 가족이고 여태까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동생을 책임지신 아버님이 혼주석에 앉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보니 그래서 그랬나 어머님 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젊으셨어요. 아버님과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었고 그때 나이가 21살밖에 안 되었다 보니 아직도 50대 초반이십니다. 꾸미고 다니시는 것도 엄청 화려하고 멋쟁이시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과의 대화는 정말이지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 새 살림 차렸던 아저씨하고는 진작에 헤어지셨답니다. 그 뒤로 쭉 혼자 지내신 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같이 살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셨다고 하네요. 그걸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다고 인생을 즐겼다고 표현하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고지식한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미국인가 싶을 정도로 자유분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혼주석에 누군지도 모르는 아저씨가 옆에 앉아있는 것보다야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 경우라면 남자친구를 설득해서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혼주석에 계시도록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언제 봤다고 벌써부터 며느리라고 불러대기 시작했지요. 가까이만 살면 며느리랑 매일같이 놀러 다니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배불러서 낳은 자식들은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동생이 전부이긴 한데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건 엄마 보기 싫다고 연락조차 안 받는다고 하면서 딸 가진 엄마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딸들이 엄마 챙겨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부침성 하나만큼은 좋아 보이셨는데 역시나 그마저도 저한테는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자친구와 그간 몇 년 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긴 했지만 남자친구도 어머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자친구 취직해서 독립한 이래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3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얼굴 한 번 안 봤다는 것부터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말로는 우리 아들 일하느라 바쁜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라는데 아무리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멀다지만 외국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교통수단이 안 좋은 나라도 아닌데 어머님이나 남자친구 두 사람 중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보러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머님 쪽에서 남자친구가 내려오겠다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를 미뤄왔던 것처럼 들렸어요. 말로는 동생도 같이 해서 보고 싶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왠지 의심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화의 화제에서 저는 빠지게 되었고 그 자리는 20년 만에 만난 감격에 모자상봉의 자리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거면 둘이 먼저 만나고 할 말 다 하고 나서 나를 인사시키던가 하지.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만큼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옆에 앉아서 두 사람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따지고 들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랑 헤어지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 이야기가 다 끝나긴 하려나 싶었죠. 대충 간략히 설명하자면 어머님이 속도 위반으로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10살이나 어린 멀쩡한 여자 인생을 꼬아놓았으면 잘해주기라도 해야지 당신이 무슨 자기 애 키워주는 사람처럼 대했다고요. 돈 벌어다 주면 그게 다인 줄 아는 아버님의 횡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던 거라고 하셨어요.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듣기에는 아버님은 가장으로서 어린 아내와 핏덩이인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어머님은 평범하게 애 키우는 전업주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들렸거든요. 산후 우울증이니 육아 스트레스니 힘들다는 거 알고 있지만, 남자친구 태어나고 2년 지나 둘째인 동생도 태어난 거 보면 딱히 두 분 관계에 큰 문제가 있던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요. 남자친구랑 동생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을 때 새로운 거 배우고 싶다고 컴퓨터 학원도 다니시고 했던 거 보면 아버님이 어머님을 어디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집에서 애만 키우라고 하셨던 분도 아닌 것처럼 보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같이 세 살림 차린 그 학원원장과는 3년 정도 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갈라서고 어머님 혼자 이쪽 지역으로 내려오시게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따로 설명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고작 3년 만에 어머님하고 갈라서려고 우리한테서 어머니를 빼앗아갔던 거냐며 분개했지만 어머님 혼자 이 지방까지 내려오게 된 데에는 분명히 갈라설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님이 어쩌다 그렇게 된지 설명을 생략하는 것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가는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그 뒤로 이 지역에 정착해서 혼자 지낼 때도 있었고 혼자 지내는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낸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 갑자기 자식들이 그리워져서 어떻게 남자친구 연락처를 알아내서 용기 내 연락을 하셨던 거랍니다. 이야기 듣는 내내 뭐 하나 명확하게 오해를 풀 만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제가 너무 삐딱한 자세로 어머님이 하는 말을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보이며 어머니가 그간 고생 많으셨던 것 같다며 뚝뚝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가 길어지는 덕분에 주문한 음식들에는 손도 대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대충 이야기 마무리되고 나서 그제서야 식사를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하면서 어머니도 드셔보시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있는 일상이 저한테는 당연한 것인데 남자친구한테는 얼마나 갖고 싶은 일상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간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를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을 만큼 미워할 필요까지 있나 싶긴 하지만서도 저는 어머니 없이 자라온 그 심정을 절대 이해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제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혼주석에 관련한 이야기 또한 솔직히 남자친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도 없던 부분이었고 어머님 또한 대화 시작할 때 새살림 차렸다던 그분과는 진작에 갈라섰다는 말까지 하셨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경우는 볼 일이 없겠구나 싶었고 그냥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 몰래 결혼식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거야 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대화로 천천히 해결해보면 되겠다 싶었죠. 여전히 결혼식까지는 시간이 넉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계산은 남자친구가 했어요. 밥값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식사 마치고 나서 계산할 때 되니까 어머님이 먼저 밥 잘 먹었다고 커피는 자기가 쏘겠다고 말을 꺼내고는 먼저 가게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른이라고 무조건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 년 만에 처음 아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였던 데다가 거기에 저까지 있었는데 조금 의아했어요. 이후 저희는 택시를 잡아서 어머님이 자주 가신다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메뉴를 고를 것도 없이 카페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이 먼저 가서 아메리카노 3잔을 주문하셨어요. 밥 먹은 직후라 그런지 달달한 게 땡겼지만 카페에서도 제일 싼 메뉴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신 것 그리고 밥값 계산할 때 먼저 쪼르르 나가신 것으로 보아 어머님이 현재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구나 하는 걸 대번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식사하는 동안에는 감격의 모자 상봉과 더불어 어머님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의 주된 주제였다 보니 카페에 와서야 비로소 저희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처음 저희한테 했던 질문이 두 사람 다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마침 남자친구네 회사에서 결혼한 직원에 대해서 2억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일단 신혼집 먼저 구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어머님이 역시 우리 아들이라면서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그만큼 지원해주는 거 아니겠냐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우리 며느리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고 대놓고 물어오셨어요. 말투가 마치 우리 아들 덕분에 신혼집 문제를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는 우리 아들 해오는 만큼 해오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말투였죠.
월급에 대해서 숨길 것까진 없지만 대답하기 조금 꺼려지는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비밀이라고 하기도 뭐해서 그냥 한 달에 300 정도 벌고 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과급 같은 거 생각하면 350 정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한데 굳이 거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참았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전부 다 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까지 물어보시면서 두 분이 같이 살고는 있는지,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는지부터 살고 계신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대출은 남아있는지까지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쏟아지는 질문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겸사겸사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제가 자리를 비운 만큼 대화의 화제도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두 사람이 화장실 쪽을 등지고 앉아 있었는데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제가 가까이 오도록 눈치도 못 채고 대화에 열중한 상태였어요. 저도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전후 상황을 유추해보면 조금 애매한 내용이었습니다. 용돈이 어쩌고 한 달에 150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이었고 제가 자리에 가까워오자 두 사람이 황급하게 대화를 멈췄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무슨 이야기 나누셨냐 물어보니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얼버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직도 신경 쓰이긴 하네요. 아무튼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분위기가 많이 환기되어서 더 이상 저희 집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아들이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 사람이랑 갈라섰을 때부터 연락을 하고 지낼 걸 그랬다 하시면서 또다시 모자상봉의 감동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기차를 타고 왔다 보니 돌아가는 시간을 맞춰야 해서 어머님과 인사하는 자리는 그렇게 어영부영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를 기차역까지 배웅해 주셨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어머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오셨어요. 3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냐고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금요일이었는데 회사에 휴가를 내서라도 둘이서 같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차표는 토요일에 돌아가는 표로 끊으라고 하셨고요. 무슨 일 때문에 휴가까지 내서 오라는 건가 싶었는데 어머님이 혼자 살고 있는 집도 구경시켜주고 지금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이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당연히 시간을 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거의 멘붕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살림 차렸다던 분하고는 헤어졌다고 하길래 제가 최초에 걱정하던 문제는 신경도 안 써도 되겠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엄청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굳이 안 봐도 되는 사람이긴 했는데 괜히 저 없이 셋을 만나게 했다가는 무슨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날 나는 안 간다고 말하기도 뭐하더라고요. 거기에 집에 오는 기차 안에서 남자친구한테 아까 카페에서 나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어머님하고 무슨 이야기 나눴냐고 물어봤는데 별 이야기 안 했다고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니 더더욱이 그날 안 가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벌써 다음 주가 다시 내려가기로 한 그날이에요. 여전히 남자친구는 아버님한테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이고요. 그날 카페에서 저 없이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유추해보건대 아무래도 결혼하면 어머님한테 보낼 용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한테 몇 번을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도 안 해주고 이젠 혼주성 문제가 아니라 용돈 문제로까지 골머리를 썩게 생겼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한 달에 150이면 남자친구 월급의 절반 정도 되는 액수거든요. 다음 주 돼서 내려가 보면 대충 갈피가 잡힐 것 같기는 한데 진짜로 제가 생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까봐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올리는 글로 더 이상 글을 올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하고는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예정되었던 대로 휴가까지 내서 지난주에 남자친구 어머니 살고 계신 곳에 다녀왔고 그날 그 자리에서 결혼 엎어버리고 왔습니다. 진작에 아버지를 결혼식에 안 부르겠다는 헛소리 할 때 알아보고 때려쳤어야 하는데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2달 반이라는 긴 시간을 버텼는지 참 후회가 되네요. 이번에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기차역까지 저희를 마중 나오셨어요. 거기서 곧바로 택시를 잡아서 어머님 집으로 향했고요. 물론 택시비 또한 남자친구가 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시는 집이다 보니 집이 많이 좁은 편이었는데 저희 온다고 음식 준비하다가 시간 맞춰서 역에 마중 나오신다고 미처 정리를 못하고 나온 건가 싶을 정도로 집이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하고 아들 며느리 될 사람 온다고 이번엔 저희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외투를 벗어서 어디다 걸어놓아야 하나 두리번대고 있는 저한테 앞치마부터 건네주셨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왔었으면 좋았겠다며 혼자 하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다고요.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니 일단 당신부터 도우라면서 저를 잡아 끌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한테는 앞치마가 아니라 TV 리모컨을 쥐어주시더군요. 엄마가 힘든 건 다 해놨으니까 둘이 하면 금방 끝날 거라며 1시간 정도 가서 TV나 보고 있으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님 손에 이끌려 바닥에 앉아서 온갖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저희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거 몇 번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서 어려울 건 없었어요. 어머님은 주방과 거실을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며 이 음식 저 음식 마무리 짓는데 열중이셨고요. 대충 보니까 탕국에 갈비찜, 삼색나물에 이것저것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제가 동태전에 육전, 산적까지 붙이고 있었으니 누가 봐도 이건 저희 온다고 차려내는 잔치 음식이 아니라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이 밑준비 해놓은 전을 거의 다 부쳐갈 때쯤 어머님도 다른 음식들 하던 게 다 끝났는지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해놓은 걸 보더니 벌써 이만큼이나 해놓았냐며 아주 손이 야무지다고 1등 며느리감이라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칭찬을 받고도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긴 또 처음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1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남자친구도 어머님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싶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살아계시지 않냐고 외가에 제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곤 어머님 입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왜? 지난번 저희랑 헤어질 때 저희한테 만나고 있는 분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내일 그 집에 제사가 있어서 어머님이 음식을 준비한 거랍니다. 남자친구도 그건 이해하기 힘들었나 봐요. 만나는 사람이면 결혼한 것도 아니지 않냐. 어머니가 왜 그 집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냐고 따져묻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진 어머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이가 제사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아냐면서 다 당신이 그 사람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 집 구석 여편네가 워낙에 제사 준비하는 걸 싫어해서 그이가 아주 갈라선에 만에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내일 그 집에 이 많은 제사 음식을 가지고 찾아간다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 대답에 남자친구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나고 있다는 분이 혼자 지내는 분이 아니고 아직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님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지금은 당신을 만나고 있고 그 양반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네 만에 하고 있으니 혼자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어서 한다는 말이 그 양반이 제사에 목숨 걸고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돈 하나만큼은 많은 양반이라고요. 당신이 하루빨리 그 사람하고 잘 돼야 저희한테도 이득이라는 겁니다. 당장 저희들 결혼할 때 뭐 대단한 거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그 사람하고 잘 돼야 너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가 지난번 카페에서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어머님과 나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 결혼하고 나서 받을 용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거였지요. 몰랐던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네요. 남자친구가 취직한 이래로 어머님한테 매달 50만 원씩을 보내고 있던 사실까지요. 그날 150만 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어머님이 남자친구한테 5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힘들다며 결혼하면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를 올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꺼냈던 거였나 봐요. 그나마 당시에 그 순간에 다행이다 싶었던 건 남자친구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매달 50만 원이 보내드릴 수 있는 최대다 하고 거절을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어머님 딴에도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루빨리 그 사람 그 집 여편네랑 갈라서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야만 당신이 저희들 결혼하고 저희한테 손 벌릴 일이 없는 거 아니겠냐며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랍니다. 고작 1시간 도와드린 게 전부지만 그 이야기 들으니 음식이 귀하고 나발이고 부쳐놓은 전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수없었다간 어머님 남자친구분이 혼주석에 앉게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남자친구가 언성을 높이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자존심 버려가면서 내 도움 안 받게 되면 자기 마음은 편하겠냐며 제사 음식이고 나발이고 가져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보면 잘 마무리되는 상황인가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자기가 그냥 매달 150씩 보내드리겠다. 괜히 우리 때문에 자존심 버려가면서 살지 마시라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남자친구를 부둥켜 안으며 그래도 엄마 생각해주는 건 아들밖에 없다며 눈물을 콸콸 쏟아내는데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매달 150을 누구 돈으로 어떻게 드리겠다는 거냐고
남자친구한테도 너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걸 마음대로 결정지으면 어떡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너는 네 시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자존심까지 버리겠다는데 고마워는 못할 망정 그게 할 소리냐면서 분위기 파악이 안 되냐대요? 그리고 저는 이때 벌써 결혼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봐야 제 속만 골아터지지 좋은 꼴 보고 살지는 못하겠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시어머니는 누가 내 시어머니냐고 곧바로 따졌습니다. 여태껏 혼자 힘으로 자식 키워주고 독립까지 시킨 아버지 제쳐놓고 멀쩡히 가정 있는 사람 꼬셔서 첩질하는 사람을 두고 내 시어머니라고 하고 싶은 거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리곤 어머님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상황 보아하니 어머님이 아들이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들 독립했다는 소식에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뜯어내고 싶어서 연락하셨던 거 아니냐고요. 첩질을 해서 그 집 본처 자리를 차지하던 장가 보내놓은 아들한테 매달 150만 원씩 뜯어내던 어머님은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시냐고. 엄마 없이 자란 걸 평생의 상처로 여기던 불쌍한 아들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어디 있냐고. 진짜 엄마가 맞기는 하냐고 한마디 따졌습니다. 어린 자식들 두고 멀쩡한 집 파탄 내고 새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멀쩡한 가정 하나 파탄 내려고 첩질하는 사람이 남의 집 제사에 기웃거리시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마디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일침을 놓는 걸 가지고 남자친구가 저한테 고마워해주길 바란 것까진 아니었는데 남자친구는 저한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거 파토낼 각오로 내지른 건데 남자친구까지 저러니 저도 더는 참을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영문도 모르고 붙여놓은 전부터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나물 묻혀놓은 거 담아놓은 것도 그대로 싱크대에 털어버리고 탕국이랑 갈비찜 해놓은 냄비까지 다 엎어버리고 나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은 이걸로 이제 첩질도 못하게 된 것 같으니 엄마 불쌍하게 여기는 아들하고 둘이서 살면 되겠다고 했어요. 동시에 남자친구한테는 힘들게 되찾은 어머니를 누군지도 모르는 다른 남자한테 빼앗길 뻔한 거 내가 되찾아준 거니까 나한테 성질 부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어머니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생각 말고 끔찍히 아끼는 아들이 평생을 모시고 책임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겨우 이딴 것 때문에 내가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내려온 게 아깝다고 내일까지 있을 것도 없고 나는 먼저 돌아갈 테니 음식 다시 해서 그 집구석에 갖다 바치던 알아서들 하라고 말하고 저는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기차표 새로 끊어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애초에 혼주석에 누가 앉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대화로 풀어서 들을 머리가 있던 사람이었으면 키워준 아버지 은혜도 모르고 어머니만 결혼식에 부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때 벌써 파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거의 3달에 가까운 시간을 낭비한 기분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하고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끔찍히 여기는 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그런가 그날은 물론이고 다음날이 밝을 때까지 저한테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 덕에 오히려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어요. 괜히 미안하다. 잘못 생각했다 연락이라도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처음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했을 때부터 자기가 연락 못하게 막았어야 했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직 대학생밖에 안 된 여동생의 생각이 더 깊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아주 집이 난리가 났다고. 어머님이 5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아예 서울로 모시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내준 독신자 전용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으니 어머님을 본가로 모셨대요. 집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기 직전이라면서 어머니는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 저보고 지 오빠 좀 설득해서 다시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동생한테는 미안하지만 다시 잘해볼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단호하게 한마디 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머님한테 고마운 점도 있어요. 괜히 결혼하고 나서 저희들 앞에 나타났다면 그건 그거대로 더 큰일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깔끔하게 상견례도 하기 전에 결혼을 파토낼 계기를 주신 점이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쓸데없이 오지랖 부리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덕에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늘이 저한테 2번째 기회를 줬나 싶기도 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도 항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확신을 갖고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